월요일 오전 생방송에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것 같고 알트코인은 그것보다 더 하락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비트코인 상당한 하락폭이 나와줬죠. 알트코인들은 마이너스 한 10% 정도로 흘러줬고요. 일단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으며 더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빅스 지수에 대한 숏 포지션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이 빅스 지수라는 게 뭐냐면은 변동성 지표예요. 위아래 움직임이 그 폭이 크면은 빅스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요. 위아래 변동폭이 적고 한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거나 그럴 때 이제 빅스 지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빅스 지수에 대한 숏 포지션이 과도한 수준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부터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상승폭이 나오리라 기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이거랑 반대 움직임이 나와줬죠. 투자자들이 변동성 적어질 것에 베팅하면서 빅스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구축을 했을 때 역설적으로 시장은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코인은요 하락은 해줬는데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하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빅스 지수에 대한 과도한 숏 포지션의 결과로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도 같이 커플링해서 내려가 줄 텐데 이 경우에 잠재적 낙폭이 더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현물 매수 강도는 낮아지고 있고요. 미결제 약정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선물 숏 포지션이 많이 구축이 되고 있다는 소리고 시장을 받쳐줘야 되는 현물 매수세가 부재라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더 볼 수가 있는 근거가 되겠죠. 최근에 알트코인 상승을 견인했던 토탈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오르면은 알트코인들도 같이 올라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고점에서 하락을 해줬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가장 간단한 저항 구간이 바로 전고점이니까 여기 맞고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웨지 하단을 만들어준 뒤에 웨지를 이탈해주고 웨지 하단에 다시 닿고 떨어져주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하락세가 한 차례 더 나와주면서 알트코인 역시도 현재가에서 약 10% 정도 빼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말 움직임을 보면서 깨달은 건데 보통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무빙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급락에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말 그리고 월요일은 어땠냐면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은 알트코인 많이 떨어지고요.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알트코인도 같이 올라주고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은 알트코인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개별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알트코인에 대한 개별 매수세가 존재한다면 통상적으로 이런 움직임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알트코인도 비트코인과 이제 동기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면은 약세 흐름을 앞으로도 가져갈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현재가에서 10%, 20%도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충격적인 수치도 하나 확인할 수 있었는데 24시간 선물 청산액이 17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롱 포지션이 16억 1천만 달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선물에서 10억 달러 이상 청산이 났을 때는 어지간하면 반등이 한 번씩은 세게 나와줬어요. 그런데 오늘 움직임은 어땠냐면요. 자, 어제 17억 달러를 청산시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한 차례 더 갱신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매도세가 강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니 정말 오랜만에 가상자산 공탐지수가 다시 공포로 들어왔고요. 또 항상 조용하던 시장에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악재가 기다렸다는 듯이 우수수 터져 나오죠. 당장 이제 UX링크 해킹 사태도 있고 거기다 더해서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우려된다.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얘기 안 하다가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모습입니다. 단순 연은 총재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JP모건 CEO도 입이 근질근질한가 봐요. 인플레이션 진정 없이는 금리 인하 어렵다 이런 식으로 찬물을 또 끼얹고 있습니다. 현재 10월달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93%로 보고 있는데 시장이 이거를 이미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하 기대가 훼손되거나 찬물이 끼얹어진다면은 시장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이 경기 지표들, 그 다음에 물가 지표들과 고용 지표들, 무엇보다 중요한 파월 의장의 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추가 하락이 나와줬을 때 받아볼 만한 자리를 한번 보자면요. 일단 첫 번째로 받아볼 만한 자리는 비트코인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캔들블럭 보이시죠? 일본 기준에서 발견이 되는 캔들블럭인데 이 자리가 이제 10만 8천 달러, 10만 8,500달러 자리거든요. 여기에 닿고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반등이 이제 얼마나 세게 나온지를 통해서 추세가 얼마나 센지, 하락세가 얼마나 센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이 아래에 있는 103K 그리고 이제 100K 언저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하락세와 이 정도 분위기면은 100K 초반까지도 한번 내려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가 바로 글로벌 M2 그 중에서도 이제 달러 유통량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냐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달러 통화량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계속 증가해주면서 22년에 만들어준 고점을 또 돌파를 해주고 순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 달러가 많이 풀리면 많이 풀릴수록 결국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하락은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게 될 하락은
단순 조정 흐름에서 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큰 그림에서는 노이즈가 끼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